끝없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먼 별 하나하나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들려주는 과거의 빛입니다. 우주에서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 은하를 밝히는 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끝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들의 반짝임을 감상하는 동안 별들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별들은 행성과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를 만듭니다. 별의 생애 주기는 단순한 단계의 연속이 아니라 드라마와 위대함 아름다움이 가득한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각 여정은 독특하면서도 규칙적입니다. 오늘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젊음과 성숙을 포함한 생애 단계를 거쳐 놀라운 천체를 남기며 어떻게 여정을 마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들이 우주의 화학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히 쉬세요.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에는 소리도 거의 없고 빛도 거의 없지만 고요함 속에 놀라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운입니다. 성운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우주의 요람이, 묘우주의 미래와 그 위대함을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구름과 수많은 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운 중 하나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우리로부터 65,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성운은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 준비를 마친 거대한 독수리에 펼쳐진 날개처럼 인상적입니다. 성운의 크기는 엄청나며 지름이 약 30 광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다면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독수리 성운의 중심에서는 별 형성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는 많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 독특한 우주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성운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아름다운 빛을 발산합니다. 이는 별들의 자외선 방사선이 수소를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성운은 오리온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약 1,500 광년 떨어져 있어 훨씬 가깝습니다. 오리온 성운의 중심에서도 별 형성 과정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어 특별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젊고 뜨거운 별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밝은 별들이 돋보입니다. 오리온 성운의 별들 사이에는 전 세계 천문학자와 우주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많은 놀라운 천체들이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빨간색뿐만 아니라 파란색과 녹색빛도 빛납니다. 이는 산소와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서로 다른 화학 원소들이 자극을 받을 때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성운을 바라보면 다채로운 빛의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밝은 우주 벽화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가까운 우주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은 큰 마젤란 구름 은하에 위치한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1,600만 광년입니다. 이곳은 태양보다 수천 배 더 거대한 별들이 탄생하는 진정한 우주 실험실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거대한 다리가 펼쳐진 거미를 닮은 모습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운의 다리에 해당하는 거대한 구름 형태가 그 안에 펼쳐져 있으며 젊고 거대한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매우 뜨거워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주변 가스를 수백만 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 인해 타란툴라 성운에서는 진한 파란색과 보라색 빛깔의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이 색들은 별들의 자외선 방사선에 반응하는 산소와 다른 원소들의 이온화에서 비롯됩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단순한 시각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별 탄생 과정과 우주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곳은 별과 행성계가 미래에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거대한 별들을 포함한 수천 개의 천체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수백만 년밖에 살지 못하는 데 있는 우주 규모에서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결국 이러한 별들은 초신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별을 파괴하지만 미래의 행성과 생명을 위한 새로운 원소를 생성하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이 성운들 각각은 단순히 우주에 떠있는 아름다운 구름이 아닙니다. 별이 탄생하는 살아있고 변화하는 우주의 입자들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 은하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 성운들은 빛과 에너지를 만드는 진정한 공장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광년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운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성운을 볼 때 그것들은 우주를 떠다니는 구름처럼 평화롭고 장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별과 행성을 만드는 과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중력 붕괴라고 불리는 과정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체의 중력에 의해 압축되면서 혼돈을 질소로 바꾸고 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성운은 수소 원자와 먼지 분자가 빈 공간에서 떠다니며 충돌하고 위치와 속도를 바꾸는 거대하고 거의 끝없는 가스 구름처럼 보입니다. 이 분자들은 무작위로 움직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주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 즉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복종합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수소 원자와 같은 작은 물체들도 서로 약하게 끌어당깁니다. 대기나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은 강해집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을 통과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한 지점에서 작은 압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압축은 분자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며 더 밀집된 영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은 이 더 밀집된 영역에서 강해지기 시작하고 입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미래별의 초기 씨앗이 형성됩니다. 물과 돌에 반사된 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졌습니다. 입자들은 점차 모여들었고 중력 인력은 한 걸음씩 강해졌습니다. 입자들은 중심으로 가속되어 중력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부드럽게 진행되며 중심에서 압축되는 조밀한 구조나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구름의 중심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입자들은 충돌하며 에너지를 전달했고 압축은 온도의 더 빠른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구름 내부의 가스 밀도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중심의 온도와 압력은 압축되고 가열되는 작은 공처럼 상승했습니다. 더 많은 입자가 압축될수록 열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중심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시별로 변하는 뜨거운 중심 영역을 형성했습니다. 별의 아기 단계입니다. 원시별은 아직 성숙한 별처럼 밝게 빛나지 않지만 이미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압축 과정은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구름 중심의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핵융합 과정이 시작됩니다. 곧 밝게 빛나기 시작할 새로운 별의 탄생 순간입니다. 별은 이 순간부터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하며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이전에 흐릿했던 어두운 구름이 빛나는 구체가 됩니다. 중력 붕괴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형성된 별은 매우 밝아집니다. 별의 에너지는 주변 구름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가스와 먼지 입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입자들은 행성수 행성 또는 구름의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중력 붕괴는 단순한 가스 압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물질을 변형시키는 주기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변형되어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별 행성 그리고 아마도 생명의 창조의 기초입니다. 수십억 개의 입자가 충돌하고 끌어당기는 춤 속에서 중력의 힘과 그것이 우주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빈 공간과 혼돈 속에서 성운에서 빛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별의 가장 초기 단계이자 빛나는 천체의 새로운 진화 단계입니다. 중력 붕괴가 시작된 후 가스와 먼지 구름의 중심에서 입자들이 수축하여 별이 탄생했습니다. 원시별은 아직 완전한 별이 되지 않았지만 높은 온도 밀도 밝기를 가진 천체로 성숙한 별보다는 약하지만 이미 이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시별은 아직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시작을 준비하는 초기 발달 단계의 젊은 별입니다. 탄생 이후 가스와 먼지의 질량이 한 점으로 수축되었고 원시별은 중력으로 새로운 입자를 끌어당기며 물질을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중력 붕괴는 원시별이 성장하게 만들 벽을 중심에서 핵융합이 시작될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도 원시별은 빛나지만 그 밝기는 성숙한 별보다 훨씬 약합니다. 밝기는 수축하는 가스와 먼지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며 에너지는 아직 성숙한 별처럼 빛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력 수축으로 인해 가스가 수천 도까지 가열되어 적외선 영역에서 복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시성은 적외선 빛을 내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천체로 완전한 별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
이 단계에서 원시성 중심부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르지만 핵융합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원시성의 외부 껍질은 훨씬 차갑고 약 3000에서 4000도 정도로 핵융합에는 너무 낮지만 가시광선 방출에는 충분하다. 이 상태는 불안정한 평형을 만들어낸다. 별은 성장하고 질량을 늘리지만 빛의 밝기는 비교적 약해 핵융합이 시작되지 못한다.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표면으로 이동함에 가스 입자들이 상승하고 냉각되어 특유의 순환을 만든다. 뜨거운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입자는 아래로 내려가며 원시성 내부의 대류와 유사한 대기 순환을 형성한다. 원시성의 외부에서는 원시행성 원반이 형성될 수 있는 데에는 별 중심을 도는 가스와 먼지의 집합체이다. 이 원반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행성들이 형성될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아 미래 행성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경우에 따라 원시행성 원반은 매우 커서 우리 태양계와 유사한 전체 행성계 형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 태양계 성운은 행성소 행성해성의 시작이 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원시성 태양이 아직 완전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시별은 빛과 열을 방출하지만 중심부의 온도가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는 값에 도달해야 진정한 빛남이 시작됩니다. 핵융합 시작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별은 태양처럼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내는 진정한 별이 됩니다. 원시별 시기 동안 밝기는 불안정하고 변동하며 별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밝기 변화는 가스의 성장과 흡수 과정 때문입니다. 성운에서 물질의 활발한 흡수가 계속되어 원시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밝기의 일시적인 변동을 동반합니다. 원시별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안정되면 내부 온도와 압력이 충분해져 완전한 별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안정화가 시작되고 수소가 헬륨으로 합성되어 별의 오랜 안정적인 삶과 일정한 빛과 열을 제공합니다. 원시별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과도기 단계로 진정한 별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별은 점차 힘과 온도를 얻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시스템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며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별의 매 단계는 우리의 태양과 같은 완전한 별 시스템으로 변하는데 가까워지며 그 주위에서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별은 생의 대부분을 황금기라 불리는 안정적이고 밝은 시기에 머무르며 과학자들은 이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별은 중력을 이겨내고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균형을 이룹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별을 우주의 진정한 등대로 바꾸어 빛과 열을 방출하며 우주를 밝힙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진정한 우주 마법이 일어나는데 온도는 1500만 도 섭씨에 이릅니다. 내부 압력이 너무 커서 보통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고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핵융합 과정은 매초 수백만 톤의 수소를 태워 빛과 열로 변환하며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에너지입니다.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별 표면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며 가스 원자들과 충돌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이 혼란스러운 광자들의 춤은 때로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까지 지속되며 에너지가 별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빛이 밖으로 뚫고 나오기 전에 에너지는 외부층에 도달하여 별 표면의 영원한 바다처럼 끓는 거대한 플라즈마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뜨거운 가스 흐름이 상승하고 냉각되어 다시 내려가며 별의 광구에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광구는 매끄럽고 밝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대도시 크기의 태양 흑점과 비슷한 수백만 개의 작은 세포인 과립을 볼 수 있습니다. 광구의 온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은 약 5,500도 섭씨이며 거대한 청색 거성은 최대 3만도에 이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로주 계열성의 훌륭한 예입니다. 태양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유형의 별이 탄생부터 연료 고갈까지 겪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광자로 에너지가 방출된 후 그것은 태양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층을 통과합니다. 태양 내부에는 두 개의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광자의 형태로 이동하는 복사 영역과 다른 과정이 일어나는 대류 영역입니다. 복사 영역에서 광자의 경로는 매우 길며 광자는 여러 번 흡수되고 재방출되면서 점차 표면에 가까워집니다. 느린 에너지 전달은 빛이 표면에 도달해 우리에게 보이기까지 수천 년이 걸립니다. 다음 층인 대류 영역에서는 뜨거운 플라즈마 덩어리가 움직이고 상승하며 하강하여 에너지를 외부로 운반합니다. 이 과정은 액체가 끓는 것과 비슷하며 별 표면에서 열과 물질의 지속적인 교환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복사와 대류 과정을 통해
에너지는 광구에 도달하고 빛의 형태로 별을 떠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별과 그들의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를 더 잘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각 단계는 에너지가 통과하는 층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중심에서 태어난 광자는 이 층의 원자들과 충돌하여 방향을 바꿉니다. 이러한 충돌은 그들의 경로를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핵을 떠나는 에너지는 방사선 영역을 수백만 년 동안 통과하여 상층부에 도달합니다. 이 영역은 태양 반경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방사선 영역 이후 에너지는 대류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물질이 활발히 섞이는 영역입니다. 뜨거운 가스 덩어리는 상승하고 식은 가스는 하강합니다. 이 순환은 냄비에서 물이 끓는 것과 비슷합니다. 뜨거운 가스의 움직임은 에너지를 표면으로 운반하며 광구에 작은 기포인 과립을 만듭니다. 에너지가 광구 즉 태양의 가시 표면에 도달하면 우주로 방출됩니다. 광구는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층입니다. 광구의 온도는 약 5500도, 섭씨로 태양이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태양 표면은 울퉁불퉁하며 과립이라 불리는 뜨거운 플라즈마 기포로 덮여 있어 독특한 질감을 만듭니다. 과립은 지름이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약 6000도 섭씨의 높은 온도를 가집니다. 이 과립들은 표면에 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여 태양의 역동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만듭니다. 태양의 외부 껍질은 약 450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별의 내부층에 비해 더 차갑다고 여겨진다. 태양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별 내부에서 전도성 플라즈마 입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다. 태양의 자기장은 태양 흑점 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 등 표면과 대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조절한다. 태양 흑점은 광구에서 자기장이 일반적인 대류 과정을 방해하여 온도를 낮추고 이 부위를 어둡고 차갑게 만드는 영역이다. 태양 흑점의 온도는 주변 지역보다 수천도 낮을 수 있어 밝은 태양 표면에서 눈에 띈다. 태양 플레어는 자기장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로 플라즈마와 자기 에너지를 우주로 내뿜는다. 이 플레어는 지구의 무선 통신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위성 작동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전자와 이온으로 구성된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의 강력한 방출 현상이다. 이 방출은 수십억 톤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하여 행성계에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지구에 도달하여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행성의 대기와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의 광도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며이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에서 발생하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핵합성을 촉진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광도를 측정하여 그 질량과 다른 매개 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 광구의 온도는 약 5500도입니다. 그러나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인 코로나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릅니다. 이 현상은 천체 물리학에서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한 이론은 코로나의 높은 온도가 태양 외부층을 가열하는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태양은 약 45억 년 동안 주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연소시키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핵내 수소가 고갈되면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크기가 크게 증가합니다. 확장 과정에서 적색거성은 수성 및 금성을 포함한 가까운 행성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 과정은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가피한 끝으로 별의 노화를 의미합니다. 노화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그 열과 빛으로 지구상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은하의 다른 별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다른 별들의 생애 주기를 태양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은하 내 별들의 진화를 연구합니다. 태양의 생애 연구를 마친 후 우리는 별들의 다음 진화 단계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다른 별들 사이에서 우주라는 더 넓은 맥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봅시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유일한 별이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별들이 많습니다. 별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별의 질량 온도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은하의 별 유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거대한 뜨거운 푸른 별부터 더 차분한 붉은 외성까지 그들의 크기, 광도, 행동 및 우주 생명주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별 유형 중 하나는
거성과 초거성입니다. 이들은 태양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질량과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는 황소 자리에 붉은 거성 알데바란이 있습니다. 만약 알데바란이 태양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외부층은 지구의 궤도를 감싸고 강도는 우리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밝을 것입니다. 알데바란의 표면 온도는 약 4,000, 도이며 태양의 온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는 붉은 빛을 방출합니다. 거성들 중에는 붉은색뿐만 아니라 파란색 거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큰 크기 높은 온도 매우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란 거성은 은하의 다른 별들에 비해 질량과 광도가 50배 더 클 수 있습니다. 파란 거성은 대량의 별로 그 밝기는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더 밝습니다. 온도는 2만에서 3만도에 이릅니다. 이 별들은 매우 뜨겁고 파란 빛을 방출합니다. 밝음에도 불구하고 파란 거성은 수명이 매우 짧아 몇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파란 거성은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짧은 생애를 가집니다. 별에게는 매우 짧은 기간이 매달 밝은 별들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이 별들은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50배 이상이며 표면 온도는 2만에서 3만도 사이입니다. 높은 온도는 이들을 파란색 빛으로 빛나게 하며 이는 노란빛을 방출하는 우리 태양과 구별됩니다. 파란 거성의 예로는 사자자리에 별인 레굴루스가 있습니다. 이 별은 해당 별자리에서 가장 밝으며 우리 태양보다 훨씬 밝습니다. 청색 거성은 일반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며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몇백만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거대 및 초거대 별들이 연료를 다 소모하면 그들은 생애 주기를 마치고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의 마지막에 별들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으로 변합니다. 그 후 멋진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깁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 유형 중 하나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들은 은하수의 모든 별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 질량의 1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 임여 광도는 수백 배 더 약한 별입니다. 적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3,000도에서 4,000도 사이로 인해 붉고 어두운 모습을 띱니다. 겸손한 빛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애 주기는 수조 년에 달하며도 무거운 별보다 훨씬 깁니다. 이 별들은 밝은 빛을 방출하지 않아 육안으로 보기 어렵지만 긴 수명 덕분에 훨씬 오래 존재합니다. 일부 적색 외성은 100조년까지 살 수 있어 태양계와 태양과 비슷한 별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적색 외성의 가장 밝은 예 중 하나는 태양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로부터 불과 4.5 광년 떨어져 있지만 그 빛은 너무 희미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의 질량과 광도는 별의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태양 질량보다 큰 별은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합니다. 질량이 적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별의 광도는 온도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밝기와 빛의 방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대성과 초거성 같은 더 큰 질량의 별은 훨씬 더 많은 빛을 방출합니다. 이는 높은 온도와 넓은 외피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은 약 100억 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의 별은 단지 수백만 년만 살기도 합니다. 더 작은 질량의 별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수조년까지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별의 수명은 질량과 내부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별의 생애와 유형을 살펴본 후별의 핵심을 들여다봅시다. 별이 존재하고 빛나는 과정은 핵융합이라고 불립니다. 핵융합은 원자핵이 결합하여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마법 같은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과정 덕분에 별은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태양과 같은 젊은 별의 중심에서 주요 핵융합 반응은 수소핵이 헬륨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별을 유지시켜줍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양성자 연쇄 반응으로 별 중심의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서 수소핵들이 충돌하며 일어납니다. 반응 과정에서 두 개의 양성자가 융합하여 중간 생성물인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중성자로 구성된 수소의 핵동위원소인 중수소를 형성합니다. 그 후 중수소는 또 다른 양성자를 포획하여 헬륨 동위원소를 형성하고 이 동위원소는 다른 동위원소와 융합하여 안정된 헬륨을 만듭니다. 반응 결과 두 개의 양성자와 광저로 방출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 퍼져 별의 빛과 열을 생성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강력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별 중심의 수소 공급이 점차 고갈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수소가 고갈됨에 따라 별의 핵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하고 중심 온도는 약 1억도 셀시우스에 이릅니다. 이 온도에서 탄소와 산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탄소 질소 순환에서 합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에서 탄소와 질소는 촉매 역할을 하여 양성자 순환과 달리 수소를 헬륨으로 합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 질소 순환은 일반 별보다 온도와 압력이 높은 더 거대한 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별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기 시작하며 온도는 약 5억도 셀시우스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별에서는 규소황 및 기타 더 무거운 원소들이 고온과 고압의 핵융합 과정에서 융합되어 형성됩니다. 이 별들은 그들의 내부에서 믿을 수 없는 온도와 압력 덕분에 철과 니켈과 같은 지구 세계의 기초를 이루는 원소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에서 철을 합성하는 과정은 약 20억도의 온도에서 반응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벼운 원소의 합성과는 다릅니다. 철과 니켈은 가장 안정적인 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가벼운 원소 합성 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에 달하는 별들은 철이 형성된 후에는 핵융합을 계속할 수 없음으로 인해 중심부에 철이 축적됩니다. 결국 철의 축적은 별 중심부에서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종말의 시작이 되는 대원심력이 중력 수축에 맞서지 못해 별이 폭발하거나 붕괴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동안 별 내부의 온도는 수십억 도에 달할 수 있어 금백금우라늄과 같은 초중원소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를 무거운 원소들로 풍부하게 하여 이후 새로운 별행성 심지어 생명체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제 별의 마지막 순간이대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은 초신성처럼 폭발하는 거대한 별들만큼 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작은 별들은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소멸하며 놀라운 우주물체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됩니다. 별이 연료를 다 소모하면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작은 별과 중간 크기 별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합니다. 별의 핵은 수축하기 시작하고 외부층은 팽창하며 별의 형태와 특성이 변합니다. 수소가 고갈된 후 별은 외부층을 잃고 밝고 화려한 가스 구름 형태로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구름들은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는 데에는 별이 행성으로 변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아름다운 우주 현상입니다. 성운은 중심별이 계속 빛나면서 빛나는 밝은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성운은 밝은 노란색부터 보라색, 파란색까지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집니다. 성운의 색은 방출되는 가스내 화학원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붉은색은 수소가 있을 때 나타나 고녹색은 산소가 가스 껍질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행성상 성운은 밝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천체입니다. 텐세기의 천문학자들이 별이 특정 생애 단계에서 가스 껍질로 둘러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상이라는 이름은 초기 관측에서 성운의 형태가 망원경으로 본 행성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졌지만 실제로 행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별의 외부층이 떨어져 나가고 중심에 핵만 남아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여러 변화를 겪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핵은 백색 외성이라고 불리며 이전처럼 빛나지 않는 별입니다. 모든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었고 내부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의 압축은 폭발 없이 일어납니다. 온도는 수만 도에 이를 수 있지만 점차 식고 빛이 희미해집니다. 백색 외성은 젊었을 때처럼 빛을 방출하지 않으며 광도는 점차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식어가며 우주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천체 중 하나로 남아 천천히 빛이 희미해지고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슬프게 보일 수 있지만이 과정에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조용하고 확신에 찬 운명을 따르는 고요한 별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존재감을 유지하며 만약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백색 외성은 별의 과거를 기념하는 우주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별이 조용히 사라질 때에도 놀라운 흔적을 남깁니다.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행성상 성운은 여전히 밝은 색으로 빛납니다. 이 성운들은 별의 과거 영광을 상기시키며 불타던 별이었던 백색 외성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념비로 변합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떠나며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서 짧지만 빛나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을 오래도록 남깁니다. 거대한 별이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그 운명은 우주 무대에서 장엄하고 극적인 연극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주변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별 이후의 상태는 항상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질량이 별이 신비로운 중성자별이 될지 아니면 블랙홀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모든 것은 태양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거대한 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별은 생애 동안 핵심 연료를 소진합니다. 별은 생애 동안 수소와 헬륨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며 타오릅니다. 생의 마지막에는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탄소산소 교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후 철이 만들어집니다. 철은 합성 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하는 전환점 원소가 됩니다. 별의 핵이 철로 가득 차면 자체 중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급격한 붕괴가 시작되어 핵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온도는 수백억 도까지 치솟습니다. 중력은 압도적이 되어 결과는 임계 질량에 달린 핵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의 질량이 대략 태양 질량의 1.5배 미만이면이 한계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합니다. 핵은 퇴화 물질 덕분에 수축을 멈춥니다. 이 경우 중성자별이 탄생하는 데에는 강한 자기장과 빠른 회전을 가진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잔해입니다.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또는 3배를 넘으면 중성자가 중력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핵은 계속 수축합니다. 그때 별은 블랙홀로 변하는데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그 표면을 벗어날 수 없는 천체입니다. 거대한 별들의 두 가지 가능한 최종 단계인 중성자별과 블랙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자별은 작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그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약 100억 톤으로 산 맥과 맞먹습니다. 중성자별의 지름은 약 20km에 불과해 지구의 많은 도시보다 더 작고 조밀합니다. 이 작은 구체는 매우 밀집되고 무겁습니다.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인 중성자가 마치 군중처럼 빽빽하게 포장되어 있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들을 잡아두는 것은 퇴화압이라 불리는 압력으로 별의 추가 붕괴를 막아줍니다. 이 현상은 양자역학의 놀라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밀도에도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 자기장보다 수십억 배 강합니다. 이 자기력은 특이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펄서러 변에 빠르게 회전하며 강력한 전파빔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펄서의 빔이 지구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밤의 등대처럼 깜박이는 규칙적인 빛의 펄스로 봅니다. 때때로 중성자별의 자기장이 너무 강해 마그네타로 변하는 데에는 파괴적인 에너지 방출을 일으킬 수 있는 희귀한 천체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마그네타는 폭발과 방사선 형태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의 핵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를 초과하면 중성자별로 남지 않고 계속 붕괴하여 블랙홀이 됩니다. 어떤 힘도 별의 붕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별은 계속 수축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별의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점 즉 특이점으로 압축됩니다. 특이점은 무한한 밀도를 가진 곳으로 알려진 물리법칙이 작동을 멈추는 곳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본질은 과학자들과 우주 탐사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탄생한 블랙홀입니다. 태양 질량의 20-30배 이상인 별은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핵이 불안정해져 붕괴에 빠집니다. 중력이 복사 압력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별의 핵이 붕괴하며 익숙한 물리 법칙이 작동을 멈춥니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으로 예와 아니오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입니다.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에는 아무것도 되돌아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이것은 강이 폭포와 같아서 일정 지점까지는 헤엄칠 수 있지만 경계를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중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경계입니다. 그 크기는 블랙홀 자체의 질량에 따라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억 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거대한 별에서 형성된 항성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반경은 수 킬로미터일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수백만에서 수십억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반경은 태양 반경 약 17배이며 질량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를 넘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가스먼지별 잔해 심지어 별 전체를 흡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강착 원반이 자주 형성됩니다. 이 물질은 극한의 온도로 가열되어 X선 광선을 방출합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강착 원반의 물질이 불균일하게 움직이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블랙홀의 극지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플라즈마 제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트들은 우주에서 등대 역할을 하여 과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블랙홀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블랙홀은 별에서 형성되며 그 질량은 수태양 질량에서 수십 태양 질량까지 다양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태양 질량에 이르는 중간 질량 블랙홀은 드물게 발견되지만 아마도 더 큰 천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M87 은하 중심에는 가장 거대한 알려진 블랙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65억 태양 질량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그러한 우주 전체의 거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블랙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공청소기가 아닙니다. 만약 태양이 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마법처럼 변한다면 지구는 이전처럼 그 주위를 계속 돌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천체는 파괴되거나 영원히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중력에 직면합니다. 블랙홀은 우주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하 형성을 돕고 우주 내 에너지와 물질의 재분배에 관여합니다. 블랙홀 합병으로 발생한 중력파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그 비밀을 연구하게 합니다. 블랙홀은 절대적인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미래 별과 은하 형성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물질의 시작입니다. 블랙홀은 자연 법칙을 다시 쓰는 진정한 우주 연금술사이며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자우리의 별 오디세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운에서 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장엄한 마무리까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각 별은 저마다 다르게 여정을 마칩니다. 조용히 백색 외성으로 사라지거나 초신성 폭발을 하거나 신비로운 블랙홀을 형성하면서요. 각 별은 에너지와 역사가 가득한 작은 우주이며 그 이야기는 끝없는 우주 공간에서 계속됩니다. 우주는 자신의 삶의 역사를 간직하며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별들은 단순한 하늘의 먼 불빛이 아니라 빛과 열의 원천입니다. 별들은 우리 주변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피 속 철분 한 방울도 생을 마친 별들의 선물입니다. 우리 뼛속 칼슘 원자 하나하나도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별들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별들은 영원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속에 그들의 위대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창조로 바꾸는 것. 별들은 우리가 아는 우주를 만듭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우주 광경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밤하늘은 수십억 개 별들이 쓴 책입니다. 각 페이지는 그들의 탄생 삼죽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끝없는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 우리 길을 밝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